공자가 직접 벼슬을 산 적이 있습니다. 노나라에서 벼슬을 산 적도 있고 한 두세 번 있습니다. 공자가 노나라에서 사구 벼슬을 받자 심유씨는 양에게 물을 먹여 무게를 늘려 팔지 않았고, 공신씨는 음탕한 아내를 내쫓았고, 신계씨는 지나치게 사치한 탓에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로 도망을 갔고, 소와 말을 팔던 노나라 사람들은 값을 속이지 않게 됐다. 그러니까 시장을 깨끗하게 정화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왜? 시장이라는 곳은 백성들이 가장 생활의 본거지잖아요. 옛날엔 특히 더했잖아요. 물물교환이 이루어지고 온갖 생필품들이 오고 가는 장소 아닙니까? 그래서 백성들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장소는 시장입니다. 이 시장의 거래를 깨끗하게 공정거래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공자님이 저렇게 시장을 중요시했다라는 겁니다. 시장을. 순자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그렇게 해서 육아에서 나온 경제적 이익과 그 다음에 우리로 얘기하면 정직, 그죠? 물건값을 속이지 않는 정직함, 그 다음에 의리 이런 것들을 결합시키는 의리관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익과 의리를 어떻게 결합할 거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익과 의리는 원래 육아에서는 별개가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그 대신 견리사이하라. 이익이 눈앞에 보이면은 의로움을 먼저 생각하라. 저 이익이 내가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익이 올바른 이익이냐, 정당한 이익이냐 아니다를 생각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당하게 돈을 벌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의리관입니다. 육아에. 견득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얻을 수 있는 게 눈앞에 보이면 먼저 의로움을 생각해라. 그러면서 육아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선의 후리. 먼저 의로움을 추구하고 난 다음에 이익을 따져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의 재리. 의로움을 가지고 이익을 통제할 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익이라고 해서 막 달려가가지고 돈 생긴다 해서 마구 그냥 긁어 모으거나 취하지 말고 저 이익이 정당한 거 아닌가를 먼저 깊이 있게 생각한 다음에 취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육아의 의리관을 받아들여가지고 중국의 화교 상인들은 최근 들어와서 90년대 들어와서 새로운 상인의 모델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유상이라는 겁니다. 유학자 할 때 유상입니다. 네. 그 다음에 상인상자입니다. 그러니까 육아의 가르침과 육아의 윤리 도덕과 경제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상인이 결합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학자하고 상인이 결합한 겁니다. 육아에서 가르치는 좀 전에 말씀드린 이거 신용은 의리에 가깝다. 그 다음에 삶과 신용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그 말에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먼저 공부한 다음에 선유후고, 그거는 장사를 얘기합니다. 먼저 공부한 다음에 나중에 장사하거나 또는 먼저 장사를 하더라도 나중에 육아의 가르침을 공부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인문학적인 소양으로 무장되어 있는 현대 상인들, 중국 상인들을 유상이라고 부릅니다. 얼마 전에 홍콩에 그 유명한 상인 가운데 한 사람이 리자청이라고 있습니다. 이가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계 100대 부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90세로 이제 은퇴를 했어요. 은퇴를 했는데 이 사람이 중국의 현대 상인들, 화교 상인들 가운데서 유상의 대표적인 인물로 꼽습니다. 그렇게 해서 중국의 대륙에서 지금 젊은 상인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리고 지금 며칠 전에 흥미로운 뉴스 하나가 나왔죠. 알리바바의 마윈이 은퇴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인문학적인 가르침들, 이런 윤리 도덕적인 부분들, 또 그 중국의 젊은 상인 사업가들을 인문학적으로 뒷받침해주는, 사상적으로 뒷받침해주는 컨텐츠들이 중국이 갖고 있기 때문에 유상이라는 개념이 나왔고, 자기들도 알게 모르게 이런 형태의 가르침으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현대 중국의 상인들도 최종 목표가 뭐냐면 유상이라고 하는 저 호칭을 듣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경제가 우리보다도 여러 가지 면에서 앞서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는 중소기업 숫자가 우리보다 월등히 많고요. 인구 대비로 해서도 그렇고. 두 번째, 기업의 경영인들이 나이가 우리보다도 10년 이상 젊습니다. 젊어요. 우리는 되게 경영하게 되면은 안 놓잖아. 그죠?
되게 대를 물려서 계속해서 2세 경영, 3세, 요즘 이제 4세 경영까지 와버렸잖아요. 그죠? 이러다 보니까 신진대사도 안 되고 각종 폐단들이 일어납니다. 왜냐 그러면 창업주하고 2세, 3세로 가면 갈수록 이게 긴장감이 떨어져요. 예. 또 돈이 많아지고 창업주는 고생해서 자수성가했기 때문에 부지런하고 아낄 줄 아는 사람인데 부자로 태어난 2세, 3세들은 아낄 줄도 모르고 또 버릇없이 커가지고 그죠? 예. 우리나라에 그런 그룹이 하나 있죠, 그죠? 대표적인 그룹이 예. 화양 만드는 그룹의 자식들 보면 아주 개차반들이거든요. 거의 조폭 수준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경제인들을 뒷받침해주는 사상적, 철학적, 인문학적 자산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우리도 좋은 거는 갖다가 벤치마킹하고 아웃소싱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빨리 저는 일찌감치부터 책도 그런 책을 냈고 대륙의 도상이라는 책을 내서 우리나라 기업인들한테 이런 육아의 좋은 덕목들, 신용이라든지 의리라든지 그다음에 속이지 않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덕목들을 접목을 해서 중국보다도 더 중국의 유상들보다도 더 유상다운 상인들을 우리 쪽에서도 배출해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감, 도덕적 책임감 이런 부분들로 더 이상 시비는 없을 걸로 봅니다. 부라는 것이 구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라면 내가 비록 말채찍을 잡더라도 그거 하겠다. 하지만 구에서 얻을 수 없는 것이라면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란다. 라는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저거는 부를 추구하는 사람과 내가 추구하는 바가 다르다라는 뜻으로 보이기도 하고 또 부라는 것이 아무나 다 추구한다 해서 다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나름대로 자궁처럼 능력과 재주를 가지고 있거나 또 거기에 밝은 사람들이 있겠죠. 그죠? 하지만 구해서 얻을 수 없는 거라 그러면은 굳이 그 방면으로 나서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걸, 네가 하고 싶은 걸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할란다. 정당한 방법으로 부를 추구하고 그 다음에 부에 대한 감각과 그 다음에 부에 대한 관심과 능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부를 추구하되 올바른 윤리 도덕으로 무장을 하고 인문학으로 무장을 해서 부를 추구해야만이 나쁜 사람, 탐욕스러운 상인이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런 경고를 2500년 전에 이미 공자가 남긴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공자님 하는 분들 아직도 많은데요. 공자님 생각보다도 상당히 개화되어 있고 진보적인 사고방식을 가졌던 그런 분이다. 그래서 오늘은 공자 경제를 말하다 라는 제목으로 부자 열전 대신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